안녕하세요. 잘한것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더욱더 행복해지는 운명의 길을 열어보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부모와 일찍 이별하는 사주입니다. 부모복이 없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부모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닌데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안 계셔.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갑자기 한 두세 살에 돌아가셨어. 이런 사주를 가졌다면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의 복을, 나의 운명의 복을 개척해가는 그런 운명을 살아야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수성가 해보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수성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열어봐요. 먼저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을 잃게 되는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월지에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월지에 그 인성이 형과 충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이때가 바로 부모님을 잃는 첫 번째 조건으로 저는 따졌습니다. 그런데 자, 사주 8글자 중에 이렇게요. 너무 빨간가 보다 바꿔야겠다. 그죠? 사주 8글자 중에 요 월지가 인성을 이루는데 그것이 여기 재성이라고 해야겠죠. 그것이 재성을 가지고 인성을 극하는 그런 사주를 가져요. 천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일지가 이럴 때는 그래요. 동시에 또 대운에서 재성이 올 때, 재성이 아주 강해지는 시기에 이 인성이 재극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성이 이미 형충파해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 막 뿌리가 흔들려 가고 있는 거죠. 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시죠? 그리고 또 연지와 월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부분이 식상, 재성, 인성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도와주는 세력들이거든요. 식상은 일종의 밥그릇 같은, 어린 시절에 밥그릇 정말 중요하겠죠. 먹고 사는 복이에요. 재성, 그래요. 재성 정제 정도 있다면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기운도 있고, 인성도 정인 정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세력을 형충파해되거나 또 하나 임묘되는 경우 있어요. 요 말이 어려우면 강재현의 사주 또 한번 찾아보세요. 임묘에 대한 공부가 있을 거예요. 임묘되는 경우. 그럼 한번 볼게요. 사례로 연주와 월주가 이렇게 요 친구는 충미충을 당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성이나 식신이 아닌 겁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토국수로, 이게 얘네들이 충을 맞으면서 또 쌍으로 토국수를 극해버리는 현상. 내가 아버지를 극해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그 연주나 월주에 겁재와 정제가 함께 있을 경우, 이렇게 좋은 정제를 겁재가, 그죠? 비견이 아닌 또 겁재로서 정제를 훅 날려버리는 현상에 의해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진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 운명을 다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꼭 어떤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런 경우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수성가하더라,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또 여기가 관성이 임묘됩니다. 또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도 임묘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복이 딱히 엄마가 있어도 없는 듯,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듯 이렇게 사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도 신유술 금국 요 시기에는 엄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더 잘하는 그런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럴 땐 또 어떤가 보세요. 연지와 월주가 이렇게 술미 형살에 맞습니다. 충살이 아닌 형살에 맞아도 같은 원리가 작용이 돼요. 술미 형살에 맞아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자, 이때는 화생토의 기운으로 여기 인성이 또 입고되는 현상을 보이네요. 그죠? 여기는요, 갑기합토로 이렇게 쌍합을 이루는데, 합을 이루는데, 이분은 그래서 결국은 명예를 갖게 되는, 명예만을 찾게 되는, 근데 돈 한 푼은 벌 수도 없었던, 평생 돈 번 적이 없는, 그런데 명예는 평생 갖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직에 나아갔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공무원 같은 애 관직이 아닌 아주 비정규직의 관직을 갖게 되는, 명예를 찾지만 그 명예마저도 입고되고 마는 그런 사주의 평생 기운을 사시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거만 찾아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연지와 월지가 술미형살이나 충미충 이런 것처럼 입고의 현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형충을 받을 때, 그럴 때 부모 운이 없어서 자수성가를 해야 하더라.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주를 볼게요. 이럴 때는요, 정인이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뿌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의 사주에 인성이 강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조금 이따 그 단어를 써드릴게요. 인성이 강한데 재성이 또한 강해서 제극인의 작용으로 그 엄마의 자리를 모두 쳐내는 현상,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다시 인성이 입고되는 어떤 시기에, 그러면 축 및 충 요 정도 시기에, 축술 형살에 맞는 요 정도 시기에 입고되는 현상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겠죠. 자, 이분은 그래서 진술충 시기에 어머니를 입고시켜 버렸고, 충 및 충 시기에 아버지를 입고시켜 버리는. 근데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단지 그것만이라면 이것만 보면 되게요? 충 및 충, 진술충만 보면 되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전체 사주에서, 그러면 이분은 부모복 하나도 없는데 어떤 기운으로 살아야 될까요? 을신충, 편관과 남편 운으로 사실 을신충으로 천간의 작용이 깨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시주를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 이미 어머니와의 인연이 너무 박해서 엄마가 이분을 언제 낳는지조차 그 날짜마저도 잘 기억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요 정도 나를 기억해 줄 정도. 어머님이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으셨던 그런 어머님의 운명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20대에 이미 무엇으로? 정인의 작용이 없어진 만큼 공부로서 자기를 갖게 되었고, 이 목극토의 기운 요 시기에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벌 돈을 요 시기에 다 벌게 되면서 말년을 두루두루 잘 살고 있는, 그래서 62세 되어내는 자,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등락예갑의 현상으로 또 다시 인성의 공부로 평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고 있고, 분명히 저는 이분이 살아온 인생을 다 보면 시주를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식신 정도의 그런 기운이 있어서 자식운을 아주 좋게 발복시켜 가고 있는 분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치로는 종재격을 이루는 사주예요. 이게 종격사주라는 특수격의 사주인데 초년운이 흉하게 작용된다면
그 종제격에는 인성이 자기에게는 나쁜 역할을 하거든요. 왜? 내가 제격을 이루어야 되니까 재성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제극인으로 인성으로 이렇게 빼줘야 될 때, 그럴 때 운이 안 좋을 경우에 어머니와의 이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분들에게는 좋은 인연을 맺어줄 수 있습니다. 윤조의 사주학, 종제격, 제격, 뭐 이렇게 종격 이런 부분을 다시 공부해 주세요. 지금은 요거만 알고 가세요. 또 사주내에서 인성을, 여기가 잘못됐네요. 인성을 왕하게 보면서 동시에 재성을 왕하게 보는 경우, 조금 전에 사례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 인수격을 이룰 때예요. 그죠? 아까 전에 어떤 사주 하나 나왔었죠? 월지에 이렇게 월지에 인성이 있을 때, 인성이 투간되었을 때 인수격을 이루는데, 그 격을 이룰 때 재성은 적당히 있더라도 대운에서 재성운이 와서, 또는 여기가 형충파해를 딱 당할 때, 이럴 때 재성이 중첩되어 온다면 또 어머니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잠시 후에 더 중요한 아주 깊은 사례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연구 윤조를 한번 기억해주고 가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산 사주인데요.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 정말 중요한 사주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정민년, 이민월, 경술일주의 사주입니다. 경술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괴강살, 북두칠성의 기운을 가진 아주 강인한 여성의 사주이겠죠.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 경술일주, 예를 들어서 이런 괴강살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와 너무 세, 여자 팔자 너무 세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 센데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센 만큼 사회생활에서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정의만목을 이루고요. 인호술 화국을 이룹니다. 신유술 금국을 이루고요. 자, 이렇게 의경합을 이룹니다. 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합다의 사주, 그죠? 근데 이런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친절합니다. 또 다정다감하는 편입니다. 정에 약한 사주인 거죠. 합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이 뭐라 하면 질질 끌려가는 왜 기가 얇은 사주들, 그런 경우도 합이 많은 경우입니다. 너무 다행인 건 충이 많은 것보단 그래도 좀 낫네요. 그죠? 살아갈 힘이라도 더더욱 있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태까지 부모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주는 연지와 월지가 깨지지도 않은데 왜 부모를 일찍 여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 월지가 편재를 이루고 있고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사랑은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자, 여기도 보세요. 사궁성론으로 따졌을 때 이 연지에 정관과 정인이 있는 걸 보시면 이 집안은 집안 대대손손 나쁜 인성을 갖지는 않았겠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정말 훌륭한 집안에 그런 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 정인, 식신, 정제까지 10성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관, 정인, 식신, 정제 4개 다 가지고 있다. 그죠?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그랬나 보세요. 갑경충 16대 대운을 한번 봐주세요. 갑경충, 진술충 깨지는 천충지충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천충지충 시기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지가 공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월지의 힘이 너무 중요한데 월지 아버지의 운도 공망이요. 목극토의 기운으로 엄마의 기운도 빼져나가는 그런 시기. 요 사주로 딱 보았을 땐 모르지만 정의만 목을 가버리고 인옷을 화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화의 기운이 아주 뜨거운 시기인데 이 사주의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유모에게 가서 크게 되는, 좋은 의미로 봐서 유모예요.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사주를 갖게 됩니다. 처음으로 부모를 만난 시간이 6.3세. 너무나 절묘하게도 사주가 맞아요. 6.3세 이 식신상관의 기운.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식신이 정임한몫되어 버렸으니까 식신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수의 기운이 모자란 그 시기에 수의 기운을 맞으면서 부모를 찾게 됩니다. 정말 너무 다행이죠? 요 6.3세에 부모를 다시 만나지만 16세 대운 천충지충 그 시기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고 자기 자신도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그런 천충지충이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돼요. 천충지충. 안 써지니까 그냥 넘어갈게. 이해해 주세요. 천충지충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이 천충지충 시기에는 정말 매사 조심조심. 정말 힘든 시기에도 정말 죽고 싶은 그 정도의 악의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 공부로 이겨내야 되는 시기임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6세 대운 운명이 평생이 다 안 좋고 평생이 다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80세까지 살면서 지충은 깨질지언정 천충지충 다 깨지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사주에서 그 시기를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주의 경우에는 을경합을 이루는 요 시기에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한때 잘 나가는 학원도 운영을 해보고 30세 초반 대운까지, 근데 너무 운명이 짧다는 거죠. 30세 대운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 힘껏 돈을 벌어보는 시간. 그런데 이때 사술, 원진, 기문을 함께 오면서 또다시 한번 미쳐버리고 싶은 그런 시기를 겪어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인사형살도 이때 같이 오겠죠. 재성의 문제가 또 한 번 발견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크게 천충지충, 원진, 기문살을 겪는 요 시기를 너무나 힘들게 보냈다면 이제부터 살아나야 할 희망이 보여야 살잖아요. 그런데 36세 대운에도 역시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화극금을 쌍압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 경금이 아무리 커다란 바위라지만 이렇게 화극금의 기운을 견딜 수 있으려면 이 뿌리 박는, 그죠? 뿌리를 자신의 기운을 그늘 둘 수 있는 뿌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뿌리가 없는 만약에 술시였다면, 유시가 아닌 술시였다면 더더욱 사는 게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유시의 기운으로 이렇게 해서 화극금의 기운을 견디는데 여러분들, 자, 부처님의 동상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렇게 상을 보신 적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원래 돌멩이 아니면 원래 철근 덩어리였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다듬어졌을까요? 바로 이 화의 기운 때문입니다. 뭐든지 넘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금이 만약에 약하다면 흔적도 없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만약에 부처님 그 상이 화의 기운으로 다듬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기운으로 우리가 점안식을 하고 모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부처님 앞에 놓여있는 이 돌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너무나 열심히 산 덕분으로 관성의 기운, 이렇게 정임한 목으로 날아갔던 관성의 기운을 다시 찾게 되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36세부터, 이때부터 31세부터겠네요. 그죠? 이런 사람은 31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절대 자제해야 합니다. 31세에 비로소 결혼을 했다면 51세 대운까지 명예를 얻고 남편의 도움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파노라마적이네요. 여기 미술 형사를 받게 됩니다. 이 미술 형사를 받는 시기에 또다시 뭐가 입고될까요? 관성이 입고되겠지요. 관성이 입고되면서 그 명예운을 잃던가 남편운을 잃던가 또다시 무엇인가 고장에 빠뜨려 버리는, 묘지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시기에 운명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운명은 53세를 살고 있는데 이 53세, 51세부터 55세까지는 참 또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인생을 끝장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시점에 희망을 찾는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떤 희망? 이렇게 악조건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운명을 극복할 것인가 연구하고 싶었던 게 제 운명학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미술 형사에 받는 시기, 진술충사에 받는 시기, 이렇게 진술충미 사고지를 깐 사람들은 운명의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겨내는 힘, 이 사람은 이럴 때 관을 이렇게 입고시켜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남편다운 역할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남편다운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 그러면 여자 운명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관을 버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기에는 술과 해라는 글자가 여기 빠졌네요. 술과 해라는 글자가 천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성 천라지망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해년 같은 경우 공부로서 무술년 기해년을 겪어가야겠지요. 그죠? 그 시기에 특히나 공부의 기운으로 자신의 운명을 열어야만 하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그 시기를 틈타서 자격증 따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돈이 없으면 자격증 따는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공부가 됐든 닥치는 대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십시오. 유튜브만 가지고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윤조의 운명 명리학이라도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 어차피 관운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성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하는 유명무실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 남편을 집착하면 그 남편이 잡아질까요? 아니요. 놓아주십시오.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남성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려주십시오. 세 번째, 명예를 쫓지 마십시오. 그 시기에는 명예를 쫓는다고 쫓아지지도 않습니다. 명예를 쫓지 말고 그런 시기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공부, 마음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시기가 딱 지나는 어떤 시기에 왔을 때 다시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전 사례인데요. 그럴 때 인성의 작용, 이럴 때는 분명히 인성의 작용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사주의 고난을 다 겪어내고 56세 대운이 오면 공부로서 활짝 펼칠 수 있는 운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신약한 상황에서, 그죠? 다소 신약해요. 왜냐면 모두 다 합거되고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인성운으로 이렇게 펼칠 운이 드디어 옵니다. 편인성으로 자기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술 금국으로 비경겁제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심각하게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신유술 금국으로 자기를 강하게 밝히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인신충으로 재성을 깨트리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공망이 깨질 때는요. 자, 물론 재성을 깨트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공망을 깨트릴 때는 재성의 크기만큼 그 재성이 합의돼서 공망이 나쁜 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쁜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의 크기만큼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 옵니다. 평생 중에 60, 요 시기. 그래도 말년복은 좋아서, 그죠? 요 시기가 분명히 돈 버는 시기가 오니 마음 공부를 잘 하고 요럴 때 정말 인성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산다면 충분히 이겨낼 이 복음의 기운이 또 오네요. 그죠? 복음의 기운이 와도 신약하니까 좀 또 날 거라고 믿고 85세까지 열심히, 아니면 수의 기운이 좋으니 106세까지 잘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운이 어린 시절에 오지 않고 또 젊은 시절에 오지 않고 말년에 오면 정말 가슴이 뛸 때 움직여라. 그죠? 심장이 뛸 때 움직여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다리 아프고 마음도 안 뛰어서 어디 여행도 하나 갈 수 없을 때 좋은 운이 오면 참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말년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주의 경우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자기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야 좋은 운이 오는데, 이제야 좋은 때가 오는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바로 저의 사주였습니다. 윤조, 강재현, 관운을 찾아야 할 시기에 신춘문예로 등단도 했고요. 대학 강사를 지금도 몇 군데를 뛸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운명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이라는 즐거운 여행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인생 고락 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좋은 시간을 열어보고 그 시간을 어떻게 펼쳐가면 좋을지 저와 함께 의논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절대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는 좋은 시기가 별사탕처럼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믿고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